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7월 23일자 세계 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한 건, 단신 4건, 그리고 오늘은 책 독서에 관한 명언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토픽거리가 없어서 토픽은 쉽니다. 네, 오늘 단신 4건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단신은 G20 회의가 지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4일간 열렸는데 화석 연료 사용 감축 합의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산유국 등의 반대로 G20 공동성명서조차 채택하지 못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원유 가격이 지난 4주 연속 상승하여서 WTI가 배럴당 77달러를 넘어섬으로써 지난 4월 25일 이래 최고가 되었으며 브렌트유는 81달러를 돌파했는데요. 공급 부족으로 향후 수주간 추가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신은 중국이 스촨 분지의 가스 지하 자원을 시추하기 위해서 총 길이가 1,520m에 달하는 시추공을 세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책 독서에 관한 명언과 속담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단신은 그룹 오브 20, G20 회의가 지난 4일간 인도 밤볼린시에서 개최되었는데요. 핵심 안건인 화석 연료 사용 감축 합의가 산유국 등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 G20 조인트 커뮤니케 공동성명서조차 작성하지 못하였다고 하는데요. 지난 4일간 G20 에너지 관료들이 공동성명서 도출을 노력하였으나 허사로 돌아갔다는 거죠. 최근 극단적 기후의 잦은 발생으로 과학자와 환경운동가 등의 지구온난화 방지를 촉구하는 노력이 많았는데요. 이들의 화석연료 사용 축소 주장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겁니다. 토요일 오후에 공동성명서 대신에 의장의 형식적인 성명서만 발표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주요 안건인 신재생 에너지 생산 능력을 2030년까지 3배로 확충하자는 제안도 합의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화석연료 생산국 등이 합의에 반대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추진하여 오던 선진국들의 기후 관련 1,000억 불 모금 합의도 실패하였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G20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는데 이도 실패하였습니다. 당초부터 채택하기가 어려운 사안이었죠. 현재 세계에서 화석 연료 생산 1등 국가는 사우디입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중국, 남아공, 인도네시아, 미국 등이 해당하며 화석 연료 소비 1등국은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 그리고 선진국들이 많이 쓰죠.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자는 의견은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 화석 연료 사용은 줄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화석 연료 수입 1등국은 중국이고 2등이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 등이 해당되죠. 최근 세계적으로 극단적인 기후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서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해야 되는 필요성은 느끼지만은 적극적인 대응 행동에는 잘 나서지 않고 있는데요. 각국 간 이해관계가 상충하기 때문이죠. 네, 두 번째 단신은 지난 4주간 원유 가격이 연속 상승하였다는 소식인데요. 브렌트유는 81달러, 배럴당 81달러를 넘어섰고요. WTI는 배럴당 77달러를 넘어섰는데 이게 4월 25일 이래 최고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최근 1년간 WTI 유가 동향인데요. 사실 유가는 작년 하반기 이래로 꾸준히 하락해 오다가 이제 상승세로 반전한 겁니다. 최근 4주간의 유가 상승 흐름이 과거의 상승 흐름과는 좀 달라 보이기 때문에 제가 단신에 올렸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공급 부족으로 최소한 수주간은 유가 상승을 예상한다고 하네요. 그 근거로 최근 세계 공급국들이 공급 축소를 시작하였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러시아의 제동으로 곡물 수출에 지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곡물 가격이 급등하였죠.
유가도 이런 흐름을 보일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과 인도의 원유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경우 현재 그 정부가 내세운 5% 성장 목표가 지금 달성이 어려운 지경에 들어갔기 때문에 경기 부양 조치를 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경기 부양 조치에서 원유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죠. 여기에다 주요 공급국인 미국 내 재고가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이제 그동안에 수출을 많이 했고 정유시설 가동도 증가했기 때문에 이제 재고도 줄고 공급량도 감소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 요인으로 미국 내 8월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올해 처음 감소라고 하네요. 전문가들은 내년 WTI 가격으로 75달러 내지 95달러, 배럴당 75 내지 95달러를 예상한다고 합니다. 내년 가격 상승 요인으로 오펙 플러스의 공급 감소 부족, 그리고 미국의 수요 증가, 중국 및 인도 수요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네, 참고로 지난 1년간 주요 에너지원 가격별로 동향을 살펴봤는데요. 이 표를 보면 지난 한 달간 제일 많이 올랐던 게 히팅 오일 13.71%, 그리고 가솔린, 그 다음에 크루드 오일이 10%, 프로펜이 8%, 브렌트유가 8.4% 등 대부분이 지난달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1년 전에 비하면은 대부분의 에너지원들이 가격이 많이 내렸죠. 다만 작년에 비해서 원자력 발전 원료인 우라늄만은 19.5% 상승하였습니다. 그 외 에너지원들은 대부분 가격이 많이 내렸는데요. 석탄 가격이 67% 내렸고, 그리고 천연가스가 67% 역시 내렸습니다. 프로페인이 44% 내렸고요. WTI 원료는 최근 넉 달간은 올랐지만은 작년에 비해서는 아직도 17.08% 내렸습니다. 에너지원별 현재 가격과 그리고 월중, 연중 가격 변동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느낌에도 이번에 에너지원 가격 상승이 좀 장기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단신은 중국의 지하자원 시추공 깊이가 1520m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스산 분지는 중국 내 가스 주 생산 지역인데요. 여기에 지금 에베레스트 산 높이보다 깊은 그런 시추공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거죠. 오른쪽 사진입니다. 참고로 지구 반지름은 죽도 부근이 제일 긴데요. 약 6,378km입니다. 이 시추공은 중국 석유공사의 자회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깊은 시추공도 지금 11,100m짜리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 시추공은 신장 타린 분지에 세워진다고 하는데요. 중국 시노펙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전 세계에서 가장 깊은 곳까지 시추한 나라는 소련인데요. 그 당시에 12,262m를 20년 동안 이상 시추해서 팠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현재 폐기 상태이기 때문에 작동하고 있는 시추공은 중국 시추공이 세계 최고가 되는군요. 물론 이 시추공을 통해서 석유 등인 자원을 발견하게 되면 대박이죠. 부수 효과로는 시추 기술 개선, 그리고 장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고, 지구의 지각 생성 과정 등을 좀 더 상세히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 시추 장비는 섭씨 200도를 감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는 지구 환경 보호 약속을 하였는데요. 2030년에 탄소 배출이 정점을 이루고, 그리고 2060년까지는 탄소 중립화를 실현하겠다고 합니다. 네, 오늘 네 번째 단신,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 보시죠. 지난주에 소매 판매 호조, 그리고 일부 기업 실적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타남에 따라서 다우와 S&P는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나스닥은 차익 실현 매물 등으로 하락 반전하였습니다.
지난주 다우는 2%, S&P는 0.7% 올랐고요. 나스닥은 0.9% 하락하였습니다. 연중으로는 24.4% 올랐습니다. 국채 수익률은 그 페드의 25bp 인상 예상을 일단 인용하고 그리고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된다는 기대로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10년물은 1bp 하락하여서 3.84%가 되었고 2년물은 8bp가 하락하여서 4.85%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는 무엇보다 그 화요일 수요일에 그 페드 FOMC 미팅이 중요하죠. 25bp 인상은 뭐 대략 예상하지만은 12시 반에 있을 그 제롬 파월 의장의 그 기자회견 때 나오는 발언이 관심이죠. 그 외 경제 지표로는 2분기 GDP 발표가 있고 PC 개인 소비 지출과 그 PC 물가 이게 그 관심을 끌죠. 그리고 내구재 주문 등의 그 지표가 나옵니다. 어느 다음 주에는 대기업 실적 발표가 많습니다. PC 물가는 최근에 그 물가 상승세 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난달에 0.2% 정도 상승을 예상합니다. 다음 주 실적 발표 주요 기업을 보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그리고 3M, GM 등입니다. 한편 다음 주에는 ECB와 BOJ 일본은행의 그 정책회의도 있는데요. ECB의 경우 다음 주에도 한 25bp 올려서 현재 4.0에서 4.25%가 기준금리가 될 것 같고요. 일본은행의 경우 현재 그 채권 수익률 관리 방식에서 어떤 변화가 나올지 관심이 갑니다. 네, 여러분 세부 일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라며 책, 독서에 관한 오늘의 명언들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